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이번 달도 제가 10월 달 시험까지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와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까지 포인트로 추가로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23문제인데요. 9분 정도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전에 끝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을 하면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저랑 문제 풀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동기화시키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볼 문제는 바로 101번 문제인데요. 보기 보세요. A, B, C, D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이 된 품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문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누구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더 다음에 빈칸이 있죠. 그럼 명사를 찾는 문제인데 우리 A, B, C, 데이빗. 자, 우리 품사하고 뜻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번에 except 동사로 제외하다,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 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B번에 exceptional, 이 단어는 형용사이긴 한데 예외적이란 뜻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훌륭하다는 뜻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exceptional performance 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공연이나 업적, 실적 같은 걸 나타내고요. exceptional quality, 이러면 되게 품질이 좋다라는 뜻으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예외적이란 뜻 말고 훌륭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C번의 exception, 명사로 예외나 훌륭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David accepting은 accept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치사 더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누구? 명사. 답은 C번의 exception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immediate family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기계적으로 즉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immediate이라는 단어는 뒤에 함께 사용이 되는 명사에 따라서 직속이라는 뜻도 있고 직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계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되고, 제가 immediate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어찌 해석이 달라지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직계 가족을 예외로 하고 이 병원의 환자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 8시 이후에. 여기서는 예외라는 뜻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토익에서는 훌륭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정말 주의하실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명사라고 생각을 해요. 더는 보통 우리 이제 문법 설명할 때 정관사다, 뭐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사실 더는 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명사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 가산과 불가산. 그리고 가산은 다시 단수와 복수. 그리고 이제 불가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관사를 공부할 때 뭐 부정관사, 정관사, 이게 사실 학문적으로 필요한 거지 토익 시험 볼 때는 그게 필요 없고요. 어나 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래야만 합니다. 어나 언은 단수랑만 어울려요. 그런데 더는 수의 개념이 없어서 단수, 복수, 불가산 모든 명사랑 다 어울립니다. 얘는 단수, 복수, 그리고 불가산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 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것보다 더 다음에 빈칸이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명사인데 그런데 명사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게 10월달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mediate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걸 문제로 준비해 봤거든요. 자, 보세요. 더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금방 배웠듯이 더는 모든 명사 앞에 다 쓰니까 명사만 쓸래? 근데 그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더 다음에 명사 말고 형용사나 분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봐서 그 명사가 누군지 알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쓴 작가인 조앤 K 롤링 아시죠? 조앤 K 롤링 is the most
popular라고 쓰고 그냥 형용사로만 끝나고 뒤에 writer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언급해 놓고 뭐 가수 이름을 KK라고 할게요. KK is the most popular라고 쓰고 뒤에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수일 때 굳이 싱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제한 구역에 대한 접근은 is granted. 부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집니다. 누구에게? To the blank only인데 지금 A, B, C, D를 한 번씩 품사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데이빗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David authorize. 이거는 동사로 사용이 돼서 권한을 부여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나온 명사가 B번의 authorization, 권한 부여나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더 다음에 명사라고 생각해서 B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한 구역에 대한 접근이 허락되어집니다. 권한 부여에게 오로지. 이상하죠?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접근 금지 구역 이런 데 보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더 다음에 원래 여기 authorized가 있다가 뒤에 요거까지 같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the authorized personnel only 하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personnel을 빼고 그냥 the authorized only 이렇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누구?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만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응용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더 다음에 빈칸이 있고 명사를 쓰는 문제 같은데 여기 A, B, C, D 우리 볼게요. B번의 designate, 이게 동사로 지정하다라는 뜻이고 A번은 동명사고 C번의 designation, 이거는 지정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운전해, 네가 배식을 담당해, 네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designation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서울 패션 하우스는 기대합니다. 직원들이 도착하도록 at 어디에 지정에 도착합니까? 아니지요. 금요일 날 아침에 어디에 지정되어진 7시까지, 8시까지 금요일 아침에 지정된 place나 아니면 location으로 오라는 의미가 맞겠지요. 그래서 arrive at designated place나 location이 있다가 생략이 돼서 요거는 정답이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요. 보통 더 다음에 빈칸 있을 때 명사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다가 형용사나 분사로 끝나도 된다. 앞뒤 문맥을 봐서 그 명사가 누군지 알면. 근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와서 특히 어려웠던 게 보통 이런 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고난도 문제는 101번에서 130번 사이에서 115번 사이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앞쪽에 배치가 돼서 처음 보신 분들은 해석을 만약에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면 뒤통수를 맞았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사실 나는 너의 점수를 좀 떨어뜨리고 싶어 라고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좀 기죽이는 문제로 냈던 거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영어에서 어는 수의 개념이 있어서 단수명사 앞에 쓰지만 더는 모든 명사 앞에 쓰고 더 다음에 빈칸 있을 때 무조건 명사가 아니다. 앞뒤 문맥을 봐서 그 명사가 생략되고 형용사나 분사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immediate 참 많이 보는 단어예요. 부사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뒤에 누구랑 함께 쓰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의 바람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바람이 있잖아요. 그 취링이라는 뜻으로 남녀 관계에서의 바람, 이거 다르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보세요. 비상이 하늘로 날아오는 비상이 있고 평범하지 않은 비상이 있고 이머전시의 비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비상인지는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이게 이제 영어 특히 토익에서 단어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랑 함께 쓰이는지를 보고 그 함께 쓰이는 단어에 따라 정확한 번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액션이랑 쓰이죠. immediate action should be taken.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뭐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 이럴 때 immediate이 즉각적인. 그런데 이게 가족하고 쓰이면 직계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오로지 직계가족에게만 제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직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immediate boss. 너 직속상관으로부터 휴가를 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서 즉각적일 수도 있고 직계일 수도 있고 직속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으로 갑니다. 4개가 모두 부사로 깔렸고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버밍엄의 대부분의 도로들이 were blank flooded. flood 하면 보통 명사로 홍수란 뜻으로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렇게 범람하다, 침수되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침수가 되었어요. After severe rainstorm. 아주 심각한, 아주 엄청난 폭풍우가 passed through the region. 이 지역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근데 어떻게? 자, 일단 A, B, C, D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A번에 strictly는 엄격하게. B번에 improperly는 이제 properly가 적절하다는 뜻인데 improperly는 부적절하게. C번에 unfairly 공정하지 않게, 공정하지 않게. 그 다음에 David badly 요거는 심하게 라는 뜻인데 아주 안 좋게, 심하게 침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배들리가 정답이 되는데 이런 부사들은 함께 잘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외워야 돼요. 여기 나온 strictly는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 prohibited 운행 중에 그러니까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서 잘 쓰이는 표현들, 콜로케이션을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1년에 한 7, 8번 나는 콜로케이션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review라는 단어 보이죠? 여기서는 다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review, 검토하다. check, 이것도 점검하다. inspect, 점검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음을 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꼭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돼요. 첫 번째, thoroughly, 철저하게. 그 다음에 meticulously, 단어가 좀 어렵죠. 꼼꼼하게. regularly,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 다음에 엄격하다라고 할 때 rigorously나 stringently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빈도를 가끔 하는 겁니다. 가끔 하다라고 할 땐 intermittently, 이게 이제 한자로 좀 어렵게 번역해요. 간헐적으로. 그 다음에 sporadically, 이것도 가끔. sometimes, 가끔.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근데 토익이기 때문에 가끔, 간헐적으로 라고 어려운 단어까지 내니까 요거까지도 알아두시고, 이거 정말 잘 납니다. 부사는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103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말이에요. 4개 다 전치사 upon 다음에 동사가 동명사의 형태로 와서 의미상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는 어휘 문제네요.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인턴십을 upon 다음에 명사나 ing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우리 접속사 중에 여러분들 as soon as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제공받았습니다. 풀타임 포지션, 정규직을. 자, A 보세요. A번에 locating, 이건 locate이란 동사에서 나와서 어떤 걸 물건을 놓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다. 그래서 where can I locate 해놓고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찾을 때 이런 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딕셔너리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이 요리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locate은 물건을 놓거나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B번에 resolving, 요거는 이제 문제나 일이나 사건을 해결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resolving the issue, 이런 단어들과 함께 잘 쓰이고요. C번에 admitting, 이 admit이라는 단어 참 뜻 많은 거 아시죠? 인정해, 너의 실수를 인정해.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David completing, 이 단어는 동사로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끝마치다, 두 번째는 뒤에 서식 같은 걸 complete the survey,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끝마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제일 적절한가? 자, upon 다음에 명사나 ing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우리 접속사로 바꿔서 사용하면
as은 as라는 접속사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 on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자마자라고 할 때 이 회사에서 인턴십을 뭐 하자마자 끝마치자마자가 맞겠죠. 답은 David completing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upon 다음에 무조건 ing를 쓰는 게 아닙니다. 타동사일 때는 꼭 누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upon 다음에 얘랑 얘를 같이 보여주고 누구 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delivery랑 delivering을 같이 보여주고 upon 다음에 누구 쓸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delivering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upon ing라고 외웠는데 왜 안 돼요? delivering 쓰게 되면 deliver가 타동사로 배송하다는 뜻이라 뭘 배송하는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upon delivering the items 이렇게는 쓸 수도 있지만 upon delivering 이렇게는 안 됩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수반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upon delivery 이게 배송하자마자라는 뜻이고요. 나온 김에 이걸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payment upon 그리고 이렇게 delivery를 쓰면은 배송하자마자 돈을 낼게요. 그게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많이 시키시죠. 뭐 이길 배송, 당일 배송 이럴 때 보면 물건 배송비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착불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착불을 영어로 payment upon deliv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 옵션에 보면 선물일래요? 착불할래요? 이럴 때 그 착불을 payment upon delivery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upon이 들어가는 수거편 뭐뭐 하자마자 말고 그 나머지 표현을 좀 정리를 할 텐데 on을 쓰셔도 돼요. 다만 on하고 upon의 차이는 약간 딱딱한 문어체, 구어체 정도. on을 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 upon을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건 지금 우리가 배웠던 ing나 명사를 써서 뭐뭐 하자마자 프로젝트를 끝마치자마자. 근데 이제 이런 수거도 있어요. 뒤에 request를 쓰면 on이나 upon request는 뭐뭐 시에 요구 시에 요청 시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에게 당신의 리모델링을 맡겨주세요. 요구 시에 견적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해서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저의 이력서가 궁금하세요? 요구 시에 저는 추천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뭐 referenc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3번 단어 좀 들어보셨어요? conting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contingent on, contingent upon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는 예산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 이럴 때 contingent on, contingent upon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번으로 갑니다. 이제 좀 쉬어가는 문제 나왔네요. 여러분들 ABCD 보세요. 4개가 다 동사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지금 이건 딱 보자마자 여기 접속사 보이시지요? 접속사 보이면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돼서 일단 동사가 아닌 데이빗은 답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 얘는 동사가 아니라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동사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 동사 문제는 수태시입니다. 수일치는 괜찮은 거야? 어때요? 수일치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보세요. 다 능동이죠. 이제 우리가 비빌 언덕은 뭐밖에 없어요? 시제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련 표현이 앞뒤로 있나 보세요. 여기 다 과거, 여기 과거. 그러면 여기도 과거를 쓰는 게 맞겠죠. 답은 A번에 injured가 정답이 되고 이 사람이 crutches, 이게 목발입니다. 목발을 몇 주 사용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he injured his knee,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가 on icy sidewalk, 아주 미끌미끌한 도로에서 미끄러졌었을 때 답은 A번 정답. 자, 105번으로 갑니다. 토익 문제 빈칸 채우기가 46개인데 그 중에서 10개는 빈칸 앞뒤만 보고 구조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105번이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다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보고 푸는 거예요. 지금 PP, 수동태 다음에 have been, has been은 비동사를 완료 시제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비동사를 완료 시제로 쓰면 have, has, had, pp가 되죠. bee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랑 똑같은 거라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누구? pp가 있는 겁니다.
분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그것이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상관없어요.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 부사를 골라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딱 보자마자 지문 전체 해석이 아니라 지금 노란색 부분만 딱 보고 누구를 골라내야 된다? 그렇죠. C번에 considerably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여기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 수동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철길이 생기도록 내가 이런 구조를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단순 시제 수동태 BPP, 그 다음에 진행 시제 비빙 PP, 그 다음에 완료 시제 have been PP, has been PP 보이죠? 시험에서 말입니다. 여기 빈칸이 있으면 예외 없어요. 무조건 다 누가 답이다? 부사, 부사, 부사. 한 달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의 considerably가 정답이 되고, 월간 재정보고서의 발표가 has been postponed, 연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some unexpected software problems,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이 두 개의 의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A번의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이고요. B번의 considerable, 이거는 막 엄청나다라는 뜻으로 considerable change, 엄청난 변화, 엄청난 증가나 감소, 엄청난 차이, 이런 단어들과 함께 잘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6번으로 갈게요. 아이고, 다시 어휘 문제로 바뀌었고요. 형용사, sales record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찾는 문제 해석해야 되겠네요. 아까처럼 105번에서 아낀 시간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회사는 발표, 얘네들이 호스트 할 거야. Special Award Ceremony, 특별 시상식을 in recognition of, 여기 이제 수거로 뭔가를 기념하고 기리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의 sales record. 아, 그런데 기념식은 누구에게 해줘요? 야, 너 형편없어. 너를 으쌰으쌰 해주려고 기념식 합니까? 물론 그런 회사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얘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너도 한번 잘해봐. 얘를 위해서 우리 뭐 해주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왜 이렇게 회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달의 직원 뭐 이럴 때 올해의 판매왕, 영업왕 이런 것처럼 판매 기록이나 실적이 좋은 사람한테 보통 주잖아요. 자, 일단 A, B, C, 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할게요. A번에 estimated, 예상되어지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게 ETA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responsible,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C번에 accurate, 정확한. 그리고 데이빗, 이 단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탁월하고 훌륭하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두 번째, 금액하고 쓰이면 미납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데이빗, outstanding이 정답이 되고 탁월한 판매 기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답인데, 여기 outstanding처럼 두 개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 잡기 전에 이 responsible과 동의어 두 개를 꼭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b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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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이렇게 사용이 되고, responsible 대신에 liable 이렇게 쓰셔도 되고, accountabl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뭐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outstanding처럼 형용사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중에 시험에 기존에 기출됐던 표현들을 좀 살펴볼게요. 1번 outstanding, 첫 번째는 지금처럼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이 훌륭한 건 outstanding performa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미납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면 돈을 못 냈다는 뜻인데 동의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딱 이렇게 unpaid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overdue, 이것도 미납에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하나 가볼까요, 여러분들? delinquent. 그래서 이게 미납에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서 outstanding balance, unpaid, overdue, delinquent.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동사도 하나 알아둘래요? set를 써요. 죄송합니다. S-T-T-L-E, 그리고 settle the blah blah balance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 밸런스라고 하면은 settle the balance는 이게 대금을 결제하다, 빚을 갚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lease settle the outstanding balance by the end of this month 하면 이달 말까지 미납 금액을 갚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틀까지 같이 외우세요. 이거 번역 힘들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맨날 정착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과 함께 사용이 되면 돈을 갚다.
그 다음에 original, 독창적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와, 이거 오리지널 디자인 하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 되게 그 어디에도 없던 독창적이라는 뜻. 그 다음에 원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 10월 달에 독해 문제로 시험에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earliest라는 단어가 동의였는데 원래라는 뜻 찾는 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omplete. 아니, complete는 아까 동사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complete misunderstanding, 완전한 오해야. complete failure, 완전한 실패야. complete success, 완전한 성공이야 라고 해서 완전한. 근데 이 단어가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래서 complete list, 전체 명단. 이번에 축제하는데 우리 뮤지션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전체 명단을 보고 싶으면 if you wanna see the complete list of complete musician list를 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게 끝마치다라고 해서 finished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effective, 효과적인,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ffective today 하면 오늘자로 효력이 발생해서 effective immediately,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mature, 이거는 사람에 관련해서 일단 성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immature는 미숙한 거고요. premature는 조숙한 겁니다. 미리 성숙한 거니까. 그리고 mature가 사실 금액, 돈하고 관련돼서 사용이 되면 만기가 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esent, 현재라는 뜻이 있죠. present condition이 어때? 현재 상태가. 그 다음에 he was present at the party. 이럴 때는 형용사로 참석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상황에 맞게 잘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certain도 확실하다는 뜻이 있고 I was certain 하면 I'm sure라는 뜻도 있지만 특정한이라는 뜻으로도 certain portion of your payment 하면 너가 너의 그 돈의 일부를 뭐뭐 한다면 지급액의 일부를 미리 분할 납부를 한다면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정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개 다 명사로 깔렸고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Potential tenants, 잠재적인 세입자들은 must submit a security deposit,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1 month rent, 한 달에 임대료를 after signing a rental 무엇을? 자, A번의 acceptance는 수락이란 뜻이고요. B번의 allowance, 이거는 좀 뜻이 많아요. 허가량. 그래서 왜 비행기, 수화물 같은 거 허가량을 baggage allowance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housing allowance라고 씁니다. housing allowance 하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택 수당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경우 있거든요. 용돈이라는 뜻도 있고요. C번의 agreement, 계약과 합의란 뜻, David endorsement,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제품의 품질 보증해 주는 걸 우리가 endorsement라고 하고 그러면 임대 뭐가 맞을까요? contract의 의미로 쓰이는 게 맞겠지요. 답은 C번의 agreement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greement가 계약, 합의 이런 뜻인데 얘와 잘 쓰이는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reach an agreement 하면 이건 협의에 도달하는 겁니다. 합의에 이르다, 합의에 이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nter into, 이거는 체결하고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ter into an agreement 하면 협정을 체결하고 맺다. 신기하죠? enter가 들어가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sign은 서명하다, sign an agreement. 네 번째 negotiate an agreement, 합의를 협상하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다라고 할 때 draft라는 단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어 아까 immediate처럼 함께 쓰이는 콜로케이션 외우면 굉장히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108번으로 갈 텐데 이 문제는 일단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 품사의 다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 해석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저는 딱 이렇게만 보고 풀어요. 여기 명사만 보이는구나. 일단 보기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풀려면 품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뜻 말고 품사, 뜻 말고 품사 말이죠. 자, A번. 얘 considering 접속사 전치사로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번의 just as는 as 때문에 접속사로 꼭 뭐뭐처럼 막 뭐뭐하려고 할 때 just as I left the office 내가 막 사무실을 떠나려고 했을 때 누군가 전화했다. 뭐 방문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now that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 다음에 David even if는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도라로인데 이게 네 개가 모두 동일하게 접속사나 전치사면 해석이지만 품사가 다르죠. 근데 구조를 봤더니 말입니다. blank 다음에 누가 보여요? her busy schedule이라고 명사만 떨렁 보이죠. 명사 앞에 들어갈 품사 찾는 거지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지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품사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그렇죠. A번의 considering이 정답이 됩니다. considering은 혼자서 접속사, 전치사가 다 돼요. 그런데 considering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given that으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냥 이렇게 given이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now that은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이유인데 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because, as, since 있다는 거. 사실 토익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제일 많이 답이 되는 건 임에도 불구하고예요. 그 다음에가 이유입니다. 이 순서대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가 조건. 그것이 접속사든 전치사든 부사든 이 순서대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9번입니다. 다시 나오네요. 어휘 문제. 일단 ABC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consistently, 일관성 있게. B번에 narrowly, 이게 좁다란 뜻 말고 여러분들 승패 같은 게 아슬아슬하거나 아니면 뭐 아슬아슬하게 버스 같은 거 놓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conveniently, 편리하게. David, sufficiently, 충분하게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International Terminal, 애틀란타 에어포트에 is situated. 위치된 건 대부분 편리하게 위치된 게 많겠죠. Near the long-term parking lot, 장기 주차장 옆에 편리하게.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 이 situated라는 단어 located로 바꿔 써도 되고요. 위치에 관련되어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는 부사는 요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remotely,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위치되다 strategically, 그 다음에 편리하게 conveniently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narrowly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좁다 이런 뜻 말고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defeat, 물리치거나 아슬아슬하게 win하거나 이럴 때 narrowly라는 단어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0번으로 갑니다. 보기부터 보세요. 4개가 모두 동일 품사, 모두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석입니다. 자, 일단 A번에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간에. B번에 although,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C번에 whenever, 접속사 뭐뭐 할 때. Whenever you call me, 네가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Only if, 오직 뭐뭐일 경우에만. 4개 다 접속사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Less than half the tickets have been sold. 티켓이 반도 안 팔렸네요. 그런데 뮤직 페스티벌의 오거나이저들은 결정했어요. 투하지 않기로. 그래도 티켓이 반밖에 안 팔렸지만 행사를 취소하지 않기로. 보통 이러면 수익이 안 나니까 공연 주최자 측에서는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답은 B번의 올도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내한하는 가수들 보면 막 막공을 티켓이 너무 잘 팔리면 또 막공하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오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콘서트 티켓 저도 예매했는데 막공 예매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매할 땐 막공이었는데 보니까 공연이 2개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공, 이 공연 좀 다니시는 분들 알죠? 막공이 주는 그 묘한 느낌이 있고 가수들이 모든 걸 많이 쏟아붓는 편인데 이게 뒤에 공연이 있으면 다 쏟아붓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공을 스탠딩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although, even though 접속사로 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같은 뜻인데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11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4개가 모두 다 동일한 품사, 전치사,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DLE는 데이빗 루이스는 transformed, 이제 형태가 바뀐 거니까 바뀐 겁니다.
여기 to A에서 B로 바뀌었네요. An inexperienced writer.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작가에서 뭐로? 베스트셀링 author로. 자, 그럼 A에서 B로죠. A번에 above는 위에란 뜻인데 물리적인 위에란 뜻도 있지만 보통 이게 추상적으로 뭔가를 넘어서서라고 해서 기대치를 뛰어넘다.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답은 B번에 from이고 C번에 through 이거는 뭐뭐를 통해서 수단이나 경로 그리고 시간하고 쓰이면 내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있잖아 바깥에서 불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through the night 밤새 내내 잘 수가 없었어. through the night 내내 동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내 동안. 그 다음에 against 이거는 대항해서 아니면 뭐 기대다는 뜻도 있어요. lean against 하면 어디에 기대다. 답은 from이 정답이 됩니다. 112번입니다. 오호 이거 명사 어휘 문제인데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일단 그럼 ABCD 단어 뜻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positions 직책, B번에 destinations 목적지, C번에 restrictions 제약, 데이빗 donations 기부. 자 organizers 개최자들은 had hoped 희망했었습니다. for more blank 더 많은 무엇을 during the fundraiser. fundraiser는 자선 기금 마련 행사나 자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두 가지 뜻이 있고요. for local environmental groups 지역의 환경 단체들을 위한 자선 기금 마련 행사 동안에 아이고 사람들이 돈을 더 냈으면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 donations가 정답이 되고요. fundraiser 기부자나 자선 기금 마련 행사를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나온 김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제가 자꾸 수업하면서 콜로케이션을 되게 강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직책을 떠맡다라고 할 때는 동사 assume하고 take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assume the position, assume the post 이거 꼭 알아두세요. 직책을 떠맡다라고 할 때 assume, take on 시험에서 이 단어 자체를 찾는 문제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의어로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각각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13번입니다. 네 개 다 동사로 깔렸고 의미상 적절한 동사를 찾는 문제 이 회사는 plans to 예정입니다. Its latest product 자 최신 제품을 to the public 일반 대중들에게 블라블라 컨퍼런스에서 자 A번 reveal 공개하다 B번에 intend 의도하다 C번에 acquire 얻고 획득하다 데이빗 correspond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일치하다 두 번째 서신을 주고받다 그래서 correspondence가 서신이라는 뜻이 있죠. 서신. 자 해석을 해보면 제일 적절한 건 A번에 reveal이 정답이 되는데 요 latest는 최신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 reveal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공개하다, 밝히다라는 뜻인데 토익에서 굉장히 유명한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와요. survey. 뭐 survey 말고 스터디가 오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인 폴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신문 같은 데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고 보여주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나타내고 보여주다라고 할 때 동사 shows, reveals, indicates, suggests 이럴 때 suggest는 그 사람일 때는 제안하다는 뜻이지만 사물이 이렇게 주어로 오면 무엇을 나타내고 보여주다라는 뜻이라 이 콜로케이션 정말 많이 나니까 잘 알아두세요. 설문이나 여론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다라고 할 때 shows, reveals, indicates, suggests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114번으로 갑니다. 자, 네 개 다 명사고요.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회사는 has launched the recycling blank 자, that will drastically 아주 극적으로 엄청나게 decrease 감소시킬 the amount of waste in landfills. 자,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양을 감소시킬 무엇인데 이게 좀 쉬운 단어로 plan 이런 거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죠? A번에 connection 연결, B번에 initiative. 자, 이 단어는 뜻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계획. 여기선 요 계획으로 쓰였고요. 솔선수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고요. C번에 benefit, 혜택, 대비 definition, 정의인데 제일 적절한 건 B번에 initiative가 정답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 TIV로 끝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 형용사겠거니 생각을 해요. 근데 형용사하면서 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고 그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걸 따로 정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tiv로 끝나는 tive로 끝나는 형용사 명사. 자, alternative 대안을 란 뜻이 있고 명사로 대안 대책. 그 다음에 initiative 참 좋아하는 단어고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답으로 나옵니다. 처음이란 뜻의 형용사 계획, 솔선, 수범 혹은 주도권.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대리하는 직원이나 대표. 그러니까 일개 직원으로 sales representative도 있지만 회사의 company representative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갔다는 대표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objective, 형용사로는 객관적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목적이나 목표. 그 다음에 perspective,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고 시각이나 관점, from my perspective, 요거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view 정도로 바꿔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operative, 협동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무슨 뜻? 협동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존에 기출됐던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Part 5의 마지막 문제 115번. 비동사 다음에 빈칸 있고 보호 찾는 문제네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 품사, 답은 A번에 precise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뭐 많이 안 읽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일기예보 제공되어진 만들어진 연구자들 어디에 뭐 이런 이거 뭐 그냥 기상청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tend to be very 매우 정확한 경향이 있다.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5 풀어봤고 이제 Part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